11월 12일 화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POS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선도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의 두 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소개할 분은요. 블루에서 POS 테크 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이상영 매니저님입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소개할 분은 K킴 매니저님입니다. K킴 매니저님은 POS 고객 상담 및 제품 개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 POS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블루의 핵심 업무를 맡고 계신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페이먼트 프로세싱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POS 시스템의 기본 기능과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오른쪽이 이상영 매니저님, 그리고 제 왼쪽이 K킴 매니저님 맞으시죠? 네. 네, 이 이상영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이제 어제 막 도착하셨나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달라스에 언제 도착하셨나요? 네, 어제. 어제 도착하셨군요. 그래도 요즘 달라스 날씨가 참 좋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또 날이 좋은 날 저희 행복 스케치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잔뜩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또 다른 매니저님께서 이 싱글벙글쇼에 출연을 하셔서 블루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이제 행복 스케치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와 좀 블루가 어떤 회사이다라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블루는, 이제 3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페이먼트 프로세싱 회사이면서 30년이면 진짜 오래됐네요. 네,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 그 포인트 오브 세일 그 하드웨어까지 그리고 솔루션까지 다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 전역의 10개 브랜치에서 그 세일즈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그 서부 쪽에 시애틀 워싱턴 스테이트의 시애틀과 LA 오피스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저희가 브랜치가 있고요. 그렇군요. 뭐 여기 텍사스도 있고 시카고 그리고 조지아, 버지니아도 있습니다. 헤드쿼터는 그 뉴저지에 있고. 그래서 또 뉴저지에서 오셨고, 네. 여기 달라스 지점을 담당해주고 계신 분이 우리 K킴 매니저님이시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페이먼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페이먼트 프로세싱, 이게 도대체 정확히 뭔가요? 페이먼트 프로세싱은 이제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 정보 수집, 그리고 승인, 거래 완료, 그리고 자금 이체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결제 처리 시스템은 그 다양한 페이먼트 타입에 다 지원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데비카드나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같은 것들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고 좀 이거에 대한 값을 지불할 때 이 카드를 긁거나 혹은 또 모바일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이 사람의 정보가 수집되고 또 거래가 승인이 되고 자금이 이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좀 자동화시키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 페이먼트 프로세싱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간편하고 빠른 결제 과정은 그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또 재구매 확률도 확실히 증가시킵니다. 그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지하실 수 있고 매출도 증대가 가능하죠. 결제 처리 시스템은 그 언급하신 것처럼 최신 보안 그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도 보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기 같은 뭐 프로드 같은 것도 방지를 해야 돼요. 요즘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다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사실 이 결제 절차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면은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결제를 하다가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죠. 불편하시죠. 네, 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소비자의 중요한 개인 정보가 잘 보호가 되는 게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이 가게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멀쩡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좀 디테일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 사업의 매출과 성장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죠. 네. 페이먼트 프로세싱 서비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페이먼트 프로세싱 서비스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은 그 전통적인 결제 게이트웨이인 온라인 상점, 그리고 그 결제 처리 서비스 간의 연결을 제공하는 어드라이드닷넷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제를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네.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같은 디지털 월렛 등을 결제를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애플페이 같은 게 모바일 결제에 속하는 거군요. 정확하게는 디지털 월렛에 들어가긴 하는데, 모바일 페이라고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디지털 월렛 외에도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애플페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비접촉식 결제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탭앤고 같이 비접촉식 네, 접촉을 안 컨택트레스를, 하고. 네. 또 요즘에 이렇게 QR코드 같은 걸로 결제가 가능한 것들도 네. 많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방식의 이 결제 처리 서비스가 있는데, 구독 결제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네. 좀 어떤 사업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말씀하신 구독 결제는 이제 보통 SaaS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이고, 말 그대로 이제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매달 같은 금액이라든지 어떤 그 일정 서비스를 매달 반복되는 그런 곳에서 많이들 쓰시죠. 이제 피부과나 이제 그런 걸 받으러 네일샵이나 이런 데 가도 회원을 들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또 이 구독 결제가 굉장히 잘 활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뷰티 서플라이, 또 세탁소, 도넛 가게, 식당, 미용실, 아카데미 등등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이런 필요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요즘은 그냥 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 전자지갑이나 모바일 결제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더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자지갑, 모바일 결제 이게 도대체 다 뭐고 이 방법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자지갑은 이제 디지털 형태로 돈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결제가 활용할 수 있고요. 모바일 결제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 다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NFC 기술이나 앱을 통해서 보통 이제 프로세싱이 됩니다. 이렇게 요즘은 사실 온라인 쇼핑이나 심지어는 음식 주문까지도 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이 한국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진짜 지갑을 거의 안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제 물건을 사고 이렇게 지갑을 꺼내면은 굉장히 좀 올드하다 이런 취급을 받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 버스 승차권을 사용하던 게 토큰으로 바뀌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카드로 바뀌고 요즘에는 이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딱 가져다 대면은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간편하게 변화를 하는 것처럼 결제 처리 서비스에도 좀 트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최신 트렌드 결제 처리 서비스에 뭐, 최신 트렌드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 지갑의 성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 구글페이 같이 그 디지털 월렛을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요. 언급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 특히 맞아요. 많이 늘고 있고요. 뭐 우선 장점은 소비자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무거운 지갑을 뭐 들고 다니거나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필요가 없이 또 그렇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핸드폰은 항상 들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다른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언급됐었던 사스 구독 서비스 부분이 참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좀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인가요, 그게? 예,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는 쪽으로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달이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구독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동화가 많이 된 거군요. 다달이 얼마씩 내는. 그리고 또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키오스크도 좀 블루에서 함께 제공이 되는 서비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키오스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사이즈로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1인치짜리가 있고 하나는 이제 32인치짜리인데 굉장히 큰 모델이 있죠. 두 가지 모델로 해서 키오스크가 네. 이제 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군요. 네. 뭐 27인치도 있습니다. 27인치. 네. 27인치는 안 한다고 들었었는데. 네. 네, 그렇군요. 세 가지 모델이 있는 거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세 가지. 네, 저희 그럼 이쯤에서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 POS 시스템의 기본과 이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속의 향기, 강수지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11월 12일 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이 POS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선도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의 이상영 매니저님 그리고 케이킴 매니저님과 함께 페이먼트 프로세싱과 POS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페이먼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사실 원고를 저한테 먼저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읽어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마 설명하시기에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또 그리고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거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언제 어떻게 합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선 저는 처음부터 블루 소속은 아니었고요.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저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달라스 기반에서 2002년에 시작했던 스마트 머천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이 회사가 이제 블루와 인수 합병이 되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블루의 직원이 된 겁니다. 원래는 서로 다른 업종의 회사였나요? 경쟁업체였죠. 경쟁업체였군요. 달라스에서 이제 경쟁을 하던 업체였는데 블루는 어쨌든 3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크게 성장한 회사고 저희는 이제 달라스에서 소소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라고 제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회사가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른 부분을 장점으로 만들어서 달라스 지역에서 또 나가서 텍사스나 중부 지역까지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게 좋은 회사와 또 좋은 회사가 함께 힘을 모았으니까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더 강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이 페이먼트 프로세싱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전자지갑 그리고 모바일 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모바일 결제는 뭐고 이 전자지갑은 어떤 건가요, 정확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모바일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자지갑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걸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전자지갑의 개념 안에 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이런 방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사실은 구글 월렛이거든요. 이 상표명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구글 월렛에 카드를 하나 등록을 해놓으시면 그리고 그 구글 어카운트로 로그인을 해놓으시면 그 웹브라우저든지 어디든지 페이먼트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월렛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카드 정보가 튀어나와요. 아, 그렇죠. 이 네. 온라인으로 저희가 뭐 아마존이 됐든 뭐 어디 그렇죠. 무슨 사이트가 됐든 살 때 이 카드 정보를 왜 입력해 놓고 네. 여기 뭐 애플 카드나 뭐 이런 거를 정보를 나의 정보를 좀 입력해 두면은 그게 그 카드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결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시스템 자체를 전자지갑이라고. 아, 그거는 조금 이제 저의 개인 그 결제 그 카드 정보를 그냥 저장만 시켜두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곳에 아,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여기 이거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하고 처음 들어간 웹사이트에서 눌러서 카드 넘버를 넣으라고 해서 카드 넘버 창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팝업이 뜨면서 이 카드를 쓰겠냐고 물어봐요. 오, 네. 맞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습니다. 쓰겠다고 하면 정보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지고 인증은 내가 이미 구글로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그게 없습니다. 이제 전자지갑이고 네네네. 이제 모바일 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 휴대폰을 이제 딱 그냥 단말기에 이렇게 대기만 하면 요즘에는 네. 결제가 근데 되잖아요. 인증은 해야죠. 뭐 사실 그쵸.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얼굴로 인증하고 삼성페이는 뭐 지문이나 핀 넘버를 넣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또 이게 구분이 되는군요. 이제 또 POS 시스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POS라는 거는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줄여서 POS라고 쓴 건데요. 뭐 판매 시점에서 이제 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사실 예전에 오래전에 쓰던 카드 기계도 사실은 POS라고 부르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네, 금액 찍어서 하는. 카드 긁고 했던 그 기계도 사실 POS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PO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필요한 정보들을 집어넣어 놓고 가장 뭐 간단하게 이제 달라스에는 도넛샵이 많으니까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이 도넛은 얼마, 저 도넛은 얼마 이렇게 본인 직접 그 예전에는 이제 직접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이 도넛 몇 개 하면 뭐 1불짜리 몇 개, 3불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POS를 쓰시면 POS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 그냥 누르기만 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더해지고요. 거기다 뭐 이제 사실 도넛 종류는 이제 어떤 거는 텍스가 붙고 어떤 건 안 붙는데 그런 것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누르시고 그냥 결제 눌러서 카드나 뭐 캐시나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도넛샵뿐만이 아니고 뭐 일반 뭐 리테일 그 물건 파는 가게들은 이제 재고 파악부터 시작해서 언제 재주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시점까지도 다 알려주고 이제 인플로이 관리까지 되거든요. 어떤 분이 언제 얼만큼 일했고 그거에 따라 이제 페이롤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계산이 다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착한 친구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서 사용했던 요 단말기 같은 그 POS 기계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네, 이 결제랑 재고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또 연도별, 월별, 일별, 매장별로 언제 어떻게 무엇이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지 이런 매출 분석 기능도 있고 또 이 구체적인 매출 분석 기능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일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이런 게 요즘도 사실 이 미국에서 한인분들이 정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각 사업체마다 어떤 식으로 좀 쓰이는지 어떻게 더 필요한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우선은 제가 일단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레스토랑 쪽인데 레스토랑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진행자님, 주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무인 주문
시스템. 이 한글로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네. 네, 무인 주문기, 네, 예, 키오스크라고 부르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금액이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앞에서 누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주문을 받아주면 그만큼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사실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인건비 대비로 치면 계산은 네, 그렇습니다. 적당한 네, 가격이다. 네. 적당한 거기보다 사실 저렴한 쪽에 속하죠. 저렴한 네네네. 가격이다, 오히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물건으로 생각하고 사시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인건비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만큼의 또 네.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누가 오더를 받으려면 주문을 받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도 주문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페이먼트가 가능하고 레스토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오더 시스템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한국에서는 많이 보였는데 지금 달라스에서는 많이 없긴 하지만 그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직접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시스템까지 요번에 개발이 완료돼서 네, 저희가 지금 판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블루에서 제공하는 POS 시스템의 기능과 장점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사용자가 이용하기가 편리해야 하잖아요. 이 또 한인 같은 경우에는 한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 영어 사용이 조금 불편해서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 비주류로 한국에 와서 주류 사회에 끼어들려면 어쩔 수 없이 언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을 또 이제 사실 저희 같은 회사가 중간에서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 개발진들도 다 이제 한국 분들이시고, 한국말은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한국말로 서포트도 받으실 수 있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도 아니에요. 오더, 테이크아웃 요런 거. 그렇군요. 또 요즘 트렌드가 이 전자지갑이나 모바일과 온라인 결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방법의 결제 서비스도 그 POS에서 모두 다 결제가 가능한 거죠. 모두 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네, 일단은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은 되고요. 네. 온라인에서는 물론 전자지갑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일반 매장에서는 전자지갑 아까 말씀드렸던 저장된 정보가 튀어나오거나 이건 오프라인에서는 아예 구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어떤 다양한 옵션과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매출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럼요. 네. 이미 블루의 POS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사업체에서 쓰이고 있고 좀 어떤 결과들을 이끌어냈는지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진짜 좋더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희 블루 프로덕트는 전부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돼 있고요. 그래서 예전 방식은 그러니까 사장님이 비즈니스에 자주 안 계시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 매상 체크를 하려면 이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좀 직원들한테 알리기가 좀 애매하죠. 내 매상이 얼마인지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인터넷만 되면 핸드폰이나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외 모든 리포트 같은 것도 다 사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름이나 가을에 날씨 좋은 때 한국으로 놀러 가셔도 그 한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많이 팔렸는지, 어떤 직원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다 볼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 재고 관리랑 판매 분석 기능도 당연히 큰 장점일 거고요. 그럼요. 그 리포트에는 그런 건 사실, 우리만의 장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양한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두 분 각자 이 방송 듣고 계신 한인 동포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덧붙이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다면 좀 자유롭게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상영 매니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K김 매니저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카드 서비스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게 대놓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게 약간 물 밑에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뤄진 건가요? 저희가 준비는 한 6개월 정도 했던 거고 사실 이야기는 처음 나온 건 사실 3년 정도 됐고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착수된 거는 올해 봄쯤이고요. 계속 저희가 이제 연락 주고 받으면서 준비했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혼란을 빨리 최소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페이먼트 프로세싱 회사들은 이제 미국에 무수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희도 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30년 동안 저희는 이제 멀천 어플리케이션 이제 언더라이팅 부서부터 리스크 모든 그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어떤 회사의 그 서비스만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사실 지금까지 제공을 해왔었고요. 예, 그러니까 포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천 서비스 자체의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다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많은 장점이 있을 그런 것 게 정말 같습니다. 큰 장점이네요. 이제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맡아서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특별히 이 블루의 장점으로 작용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귀한 시간 행복스케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